아침을 여는 뉴스7 8월 3일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친환경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는 대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LG화학과 하나그룹, 효성그룹들이 잇따라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공장 폐수 처리, 태양열 발전, 친환경 아스팔트 개발을 내세운 스타트업 3곳을 선정,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대기업 행보는 소비자들의 가치 소비 성향과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ESG 경영의 주요 축이기도 합니다. 또 대기업 입장에서는 미래 먹거리 발굴과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정부도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등 빅3 분야에서 내년까지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업 성공 사례들을 창출하겠다며 지원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꼬이는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기조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정통 금융업에 편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련 업계의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상자산 사업자를 금융업으로 분류할 계획이 있는가를 묻는 윤창현 의원실의 질의에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서면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답변에서 금융위는 가상자산이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본인 책임하에 신중하게 거래 행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 의원은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자만 6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돼 가상자산업을 제도권에 편입해야 한다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금융위 측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G22, 탈세, 자금 세탁, 이용자 보호 등의 문제를 지적했고 IMF도 비금융 자산으로 분류한 점을 언급하면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도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해 금융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투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실 거래소를 걸러내고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를 더 강력히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신고 기한에 맞춰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근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융위가 현재 주관하는 개정안은 거래소를 운영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체 매매 행위 등 불건전 영업을 규제하는 것에 무게를 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 중개하는 행위 금지, 가상자산 사업자,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활용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 금지 등이 개정안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는 국내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당국도 적절히 보조를 맞춰가고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형 증권사들의 기업 공개 주관사 독식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올해 7월까지는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많은 주관사를 맡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상장 성공을 바라는 기업들이 중소형 증권사보다 대형 증권사를 흥행수표로 활용하는 추세가 굳어진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기업 공개를 한 기업은 총 46개로 기업 대표 주관사를 맡은 대형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11개, 한국투자증권 7개, NH투자증권, 삼성증권 각 5개, 하나금융투자 4개, 신한투자금융 3개, KB증권 2개 순이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을 포함해 자본시장법상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이들 대형 증권사 7곳이 대표 주관사를 맡은 기업 개수가 34개에 달했습니다. 사실상 독점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본금 1조 원 이상 4조 원 미만의 증권사 중에는 대신증권이 6곳의 IPO를 주관해 가장 많았습니다. 뒤를 이어 키움증권 3곳, 신영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은 각각 1곳 순입니다. 1조 원 이하 증권사 중에서 대표 주관사를 맡은 곳은 IBK투자증권과 DB투자금융 2곳 뿐이었습니다. 경기 남부 초대형 랜드마크가 될 롯데백화점 동탄점이 이달 20일 개장합니다. 동탄 지역 신세계 백화점과 갤러리아 백화점, 월계는 현대백화점 판교점까지 포진하면서 빅3 간 접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동탄역이 있는 기존 SRT에 GTX-A 노선까지 개통되면 15-20분 안에 강남에 도착, 강남 상권 인구도 흡수할 전망입니다.
동탄점은 연면적 약 74,415평, 영업면적 28,422평으로 경기도 최대 초대형 점포입니다. 동탄점은 동탄 1, 2 신도시 인구 약 40만 명이 타깃으로 3040 세대 비율이 높은 신도시 특성상 역류화를 둔 고소득층 가족 단위 고객을 겨냥, 쇼핑하고 체험하는 콘텐츠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식품권도 수도권 최대입니다. 동탄 지역이 경기 남부 교통 요충지인 만큼 동탄을 넘어선 인구 유입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코로나 블루로 신경, 정신과 처방이 늘면서 신경정신의약품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환인제약의 매출도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환인제약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56억 원에서 76억 원으로 당기 순이익은 47억 원에서 68억 원으로 각각 35.4%, 42.5% 늘었습니다. 환인제약은 주로 신경정신질환 전문의약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회사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신경정신질환 치료제에서 나올 정도로 강세입니다. 국내 신경정신치료의약품 시장 점유율은 19.2%로 1위인데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정신분열증 치료제 리페리돈, 우울장애 치료제 세로켈,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만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인원수가 59만 5,04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우울증 치료 인원이 79만 8,495명인 것을 고려하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에는 6개월 만에 거의 1년치 수치를 따라잡은 셈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중남미 최대 제약시장인 브라질에서 2년 연속으로 항암제 바이오 시밀러, 허주마, 트룩시마 입찰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브라질 연방정부 입찰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 시장입니다. 셀트리온은 브라질에서의 성과를 발판 삼아 중남미 시장 확대를 더욱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며 이미 일부 중남미 국가에서는 직접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